다 설명했는데 왜 안 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로 들어서 그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예를 들었죠. 예, 아무리 실력 있는 그 음악가도 결국은 모든 분위기가 세팅이 안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지어는 장소에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본인의 멘탈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화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진행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회사석에 이제 설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동안 이제 그 성공의 8단계 부분들을 이제 요 사업 설명과 관련해서 그냥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다음 두 달 차에 각자 또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그래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한테 나의 생각을 설득하려면요, 일단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란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래 두 가지 내용이 긍정적인 대답을 받을 확률을 높인다. 뭐냐?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한테 제품을 사용하는 게 목적인지, 단순히 애터미를 그냥 알리러 가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사업을 전달하는 건지, 그거를 내가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애터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 너무 광범위한 폭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선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상대방의 마인드셋을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마인드셋을 만드느냐? 내가 하는 단어, 상황, 이미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게 상대방의 마인드셋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터미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합니까? 가서 그냥 상황에 맞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어떻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너 애터미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 애터미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너 애터미 아니라고 얘기한 그 단어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프레임이 어떻게 갇히나요? 상대방한테. 어떤 프레임에 갇히죠? 다단계 얘기하려는구나. 딱 이렇게 갇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애터미를 전달할 때 내가 선택하는 단어 하나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애터미 아니로는 절대로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강의에서 기억나시진 않겠지만, 정상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는 얘기고, 순간적으로 상대방 프레임에 상대방을 내 쪽에 딱 당겨오는 프레임을 설득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싼 곳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캐시백을 받는 곳을 알고 있다면, 안다면 그쪽에서 구매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 뜬금포죠. 그 뜬금포. 상대방이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전 단계에 또 뭔가 필요하죠. 제가 지난주 앙케이트 조사 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받아내야 돼요. 작은 예스가 모여야 큰 예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스 받아낼 수 있는 거, 만약 내가 주부예요. 같은 주부한테 또리 엄마는 스스로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 싸게 사는데 관심 있냐고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질문들인 거죠. 왜? 자기가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하러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만약
또리 엄마 본인은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해? 그럼 난 뭐 어쨌든 나도 뭐 네이버 찾아보고 막 이제 이러니까 현명한 소비자지. 아, 그럼 현명한 소비자는 뭐지? 그러면 좋은 제품을 당연히 어디보다 싸게 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오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왔어. 일단 상황이 만들어지죠.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훅 들어가죠. 너 애터미 알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 프레임이 다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얘기에 기울이려면 작은 예스를 모아나가야 큰 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할 때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본론 끊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예스를 받아 나가는 작업들을 해라. 네, 그것이 어떻게? 단어와 상황과 이미지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거절당했을 때 하는 상황을,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보통 이제 다단계 애터미 전달하러 누군가 소개를 하러 가면 상대방이 입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런 분한테 그 프레임을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프레임 바꾸려면? 아니, 선생님, 댁에서 비누 쓰시죠? 또는 샴푸 쓰시죠? 그쵸? 네. 당연히 그거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죠? 네. 오늘 그 얘기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단계 얘기, 사업 얘기하러 올 줄 알았더니, 웬 뜬금없는 비누, 샴푸, 그걸 왜 물어보지? 그게 이제 훨씬 상황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 대화법에서. 아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군가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려면 반드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중에 이제 가장 첫 부분인 성공의 8단계 첫 부분이 뭐죠? 꿈? 네, 꿈과 목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터미를 전달받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전달하러 가요. 뚜껑 열렸어! 나 뚜껑 열렸어! 그래서 애터미 전달받고 뚜껑 열린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애터미를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동 변화에 3단계가 있는데 대부분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만듭니다. 나 애터미에서 성공할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그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바뀌어. 대부분 이거예요. 대부분. 자,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걸 먼저 정합니다. 내가 음악을 원해. 내가 음악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음악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면서 점점 본인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이 결과가 나의 정체성과 관계 없었거든요. 그럼 정체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게 중요하죠. 정체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제리추 사장님 아기가 이제 이 시간에 낮잠 자다 일어났나 보네. 우리 정체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왜 다 이렇게 답이 없어? 습관. 나의 정체성. 그렇죠. 나의 정체성은요, 내가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결정돼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고,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밥순이. 네, 가정주부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고, 퇴근하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반복해. 집에 와서 TV 보고, 그 정체성이 뭐예요? 네, 비전 없는, 그냥 일하는 단순 비전 없는 회사원인 거죠. 결국은 내가 정말 제대로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내가 행동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정체성부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그 결과가 단단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전 세계의 큰 선진 기업들,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은 절대 결과부터 선전하지 않아요. 만약 애플이 우리가 이번에 좋은 제품 만들었어요. 이러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성공 못한다니까요. 컴팩 같은 회사가 그랬거든요. 우리 건 튼튼해요. IBM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왜 고객들이 애플을 찾느냐는 거예요. 애플은 모든 신제품이 나오면요. 광고의 슬로건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노베이션이에요. 우리는 기존 제품과 다르다라, 기존 모델과 다르다라는 모든 슬로건의 신제품의 슬로건 우리는 다르다예요. 그럼 나이키는 뭐죠? 정체성이? Just do it. 그렇죠. Just do it이에요. 네? Impossible is nothing이고 그것이 정체성이 바뀌면서 소비자들은 그 앞에 가서 팬덤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원리를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러면 그거부터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공하려면 뭘 하면 돼? 그러면서 본인이 맨 마지막에 바꾸는 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을 거기다가 이제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바꾸는 거. 그래서 꿈과 목표를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성공하기의 바이블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나폴레옹의 성공의 법칙. 그 꿈을 내가 먼저 정하는 것.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게 보면 이 나폴레옹의 성공의 13단계와 일치하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1단계 꿈은 1단계와 3단계와 5단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준비하셔야 성공의 8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공 8단계를 매일 이제 한 차트씩. 그래서 꿈과 결단, 명단 작성 이런 단계로 하는데 꿈결, 명초, 사후, 상복. 잘 안 외워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부터 외우면 되죠. 그래서 꿈과 결단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 단계예요.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단계.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데 Y가 없으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힘들 때 Y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그 다음 명단 작성부터 후속 조치까지는 행동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just do it이에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상담과 복제는 조직관리입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하고 이거를 이제 그 조직관리까지 이끌어내는 것. 굉장히 이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공의 8단계는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큰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 열정을 일으키는 꿈을 정하라. 먼저 이 꿈을 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99%의 사람들은 꿈을 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이다는 거죠.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공을 원하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서 리더, 특히 리더는요. 알리바바 와인 회장이 생각하는 리더 뭐예요? My company is a mission driven company. 결국은 앞에서 리더가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리더가 꿈이 없어. 꿈이 절대요. 경제적인 부분에만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애터미가 그런 확장 현실을 적용한 퍼스널 플랫폼으로 전 세계 소비자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전 세계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나눠주면 지금 현재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일으키는 폐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바꾼다. 이 세상의 소비 문화를 내가 바꾸겠다. 그걸 기여하겠다. 좀 더 높은 곳에 우리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누가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제리추 사장님. 내 눈을 감기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꺾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잡을 것입니다. 손으로 잡듯이 심장으로 잡을 겁니다. 심장을 멎게 하세요. 그럼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나의 뇌에 불을 지르면
그때는 내 피가 흘러 당신을 실어 나르립니다. 라이너 네. 마리아 릴케. 예,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자기가 사랑하는 루 살로메에 바치는 연시죠. 예, 정말 간절함 느껴지지 않나요? 결국은 이 마음을 얻죠. 이 루살로메가 사실은 이 시대에 살았던 많은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여잔데요. 예, 이 사진에 보이는 외모랑은 다릅니다. 뭔가 풍기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어떤 목표를 정해서 뛰어간다면 내 발을 꺾고도 일어나고, 예? 부러뜨려도 일어나고, 내 머리가 터져도 그 피를 흘러서 내 꿈을 실어 나누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 정말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우리 김호동 국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형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리 기념관에 가면 이 사마천의 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마천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못한 일을 했죠. 중국 역사 5,000년 역사를 한나라 때까지 정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마천이 여기 보면은 옛날 사람인데 수염이 없죠? 왜 수염이 없는 줄 아세요? 그 전쟁에 나가서 패전한 장수, 적에게 포로로 잡힌 장수를 변호했다가 왕한테 미움을 상해서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천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었죠. 살아남으려면 첫째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금으로 냈거나요. 그 당시엔 법이 그랬답니다. 두 번째, 거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생사관이요. 우리나라 지금처럼 목숨을 소중하게 여길 때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 나자빠질 때라 거세를 당한다라는 건 죽음보다 못한 치욕이었는데 사마천은 거세를 선택합니다. 이유가 있었죠. 왜? 아버지로부터 미션을 물려받습니다. 중국 역사를 네가 정리해야 된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요, 고조선이 멸망하는 단계까지도 언급이 돼 있을 정도로 정말 인류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위대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유는 뭐냐? 군주의 역사를 쓴 게 아니고요. 모든 민초들의 상세한 직업까지 다 기록해가면서 역사를 기술한 겁니다. 5,000년 역사를. 궁영이라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이유가 뭐죠? 역사를 정리하겠다는 본인의 사명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 거죠.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세를 당하면요. 50대 50으로 죽거나 살거나 했답니다.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왜? 본인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저도 이 책 보고 읽고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한 가지 성공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배웠던 건데요. 이 켈리체는 한국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집에서 중학교를 못 보낼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농업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왜? 농업학교는 학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부모가 미안하다, 농업학교도 못 보낸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차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택한 게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고 야간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복장 학원에 다니고요. 거기서 디자이너의 꿈을 꾸고 거기서 또 돈을 모아서 일본 유학을 가고 거기서 또 돈을 모아서 파리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소질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업에 손을 댔다가 전시 기획회사에 손을 댔다가 폭삭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30대 후반에 빚더미에 앉게 돼요. 그때 이 여자가 이제 파리에서 정말 죽음을 앞둔 삶을 살게 되죠. 그때 이 켈리체가 친한 후배가 찾아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근데 자기는 커피를 먹으러 가면 후배한테 커피를 자기가 사야 돼요. 근데 커피 살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걸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결국은 가서
커피 낼 돈이 없으니까 그 후배와 있는 시간을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후배가 커피값을 내고 세느강변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싶다라면서 빠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보니 거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못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전라도 정읍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가수원에 엄마가 매일 가서 일을 하고요. 단팥빵을 받아온답니다. 야식으로. 그럼 그 단팥빵을 쪼개가지고 엄마는 먹지 않고 그걸 쪼개서 아이들 입에 하나씩 넣어줬던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우리 엄마는, 나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요. 사업 아이템을 정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까르푸 매장에 가서 출근을 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까르푸 문을 닫을 때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사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발견하죠. 이렇게 맛이 없는 스시를 사 먹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인 매장에서 파는 스시 얼마나 맛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시로 이걸로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하고요. 세 사람을 찾아갑니다. 맥도날드 유럽 지사장, 총괄 지사장. 그 다음에 김성호 회장. 김성호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김밥 천국 같은 그 전 세계에서 김밥 체인점을 미국에서 제일 크게 히트시킨 사람이죠. 돈 한 푼도 없는 여자가 그 두 사람을 찾아가서요. 결국은 도움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스시 전문가 이 남자를 찾아가요. 거절당하죠.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계속 거절당해요. 끝까지 찾아가서 이 스시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까르푸에 사업 제안서를 놓고 지금은 연매출 5천억이 넘는 회사를 만듭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 켈리체가 한 얘기예요.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결국은 자기가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는요. 딱 하나예요. 행동하는 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거죠. 마이는 어떤가요? 초등학교 시험 2번이나 낙제했고 중학교 3번 낙제했고 대학교 삼수했고 취업 30번 탈락했고 경찰 채용 시험에서 5명 응시해서 1명 탈락했는데 그게 자기고 KFC가 중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24명이 집사했는데요. 지원자 1명 탈락했는데 그게 자기예요. 하버드 대학 10번 거절당했고 무역회사에 간신히 계약직으로 입사했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양심 카메라 같은 프로그램에 좋은 일을 해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방송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생겨서. 마이니안 유명한 얘기입니다. 거절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 왜? 우리는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낸 거죠.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는 7살 때부터요. 그 집에서 가까운 호텔에 매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거리를 출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배우려고. 내가 무료로 관광을 시켜줄 테니 당신 나한테 영어를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유창하게 영어를 하게 된 거죠. 꿈이라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죠. 네. 지금 그 BTS를 만든 방시혁이죠. 네. 역설적으로 나는 꿈이 없이 살았다라고 서울대 졸업생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 건 꿈이 아니고 분노였다. 한국의 그 엔터테인먼트계가 방송국과 재벌들에 의해서, 재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이 현실이 자기를 분노하게 했고 그 분노 속에서 BTS를 키운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 분노가 이 사람한테는 원동력이 된 거죠. 이유가 된 거죠. 우리는 과연 왜 이 시간에 모여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또 과연 진짜 무엇을 가지고 싶은 건가요? 이걸 먼저 우리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거고, 이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이건 나폴레옹 그 책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죠. 성공은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위대한 첫 발을 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계 약해,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못 팔아 합니다. 아주대 김경일 교수의 강의에 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게 다 뭐죠? 각각의 도형이죠. 이게 이제 다 이제 실제 입체 도형이에요. 아이들한테 이런 입체 도형을 주어줍니다. 어떻게? 일반 교실 애들한테는요, 이 도형 중에서 5가지 물체를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봐 그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요 거의 만만한 도형을 자기가 제일 만만한 도형을 골라요. 남자의 90%는 뭘 만드는 줄 아세요? 귀찮아. 기차나 차를 만들어요. 여자의 90%는 뭘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복부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돈 벌면 왜 차부터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이거 보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자기가 만만한 도형 5가지를 골라서 남자는 차, 여자는 집이에요. 대부분이. 일반 교실에다가는 어떻게 했냐 조건을 5개를 알아서 고르라는 게 한 게 아니고요. 과제를 미리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봐. 먼저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그랬더니 학생은 뭘 골라요? 특이한 걸 골라요. 일반에서는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보라고 미리 얘기했죠. 근데 이반에는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뭘 했어요? 좋은 걸, 네가 좋아하는 걸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골라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수가 뭘 했어요? 내가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봐. 대부분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한정된 게 아니고 대부분 다른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3반 애들한테는 어떻게 했냐? 도형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커튼 뒤에다가 아예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래? 라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도형을 보여주지 않고. 그랬더니 지구평화, 지킴이 로봇, 남북평화, 무충전 휴대폰 각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과제를 줬죠. 그 다음에 커튼을 올리고 너희가 얘기한 걸 여기서 5가지 도형으로 만들어 봐. 학생들이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뜨악하죠. 오 마이 갓. 네. 재밌는 건 이 3반 교실에서는요. 상상을 벗어난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상황이 내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 팔아. 진짜 못 파나요? 상황이 팔 상황 내가 자기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끌어내는 것은 뭐냐? 상황이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다. 뭘로? 나의 꿈으로. 나의 목표로. 네. 4반 교실에서는요. 더 했어요. 옆에 사람과 이걸 반복시키고 바꾸게 한 거예요. 네. 다 고르게 하고 옆 사람과 바꿔서 만들려고 한 거죠. 점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거의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면 우승할 정도의 창의력이 나온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망 달성을 위한 우리 6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폴레옹 힐이 한 얘기인데 모든 성공하기의 원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돈의 금액을 꼭 적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얼마 이상의 수입을 원하는지. 대부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데 필요한 돈은요. 월 3천만 원 정도랍니다. 그 정도를 벌면 모든 고민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걸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 대가 지불 리스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1년 뒤 달성하겠다. 2년 뒤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 말고 지금은 우리가 뭘부터 정해야 돼요? 오토 판매사 가려면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 가겠다를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더라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설령 준비가 덜 되더라도 상관없이 즉시 행동한다. 우리가 계획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완벽하게 계획부터 세워야 돼. 뭐든지. 그리고 실행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된다? 뭐가 먼저 해야 된다? 행동이 먼저 해야 돼. 계획은 그 다음에 맞춰 나가도 돼요. 시행착오 속에 완성이 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먼저 종이에 적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돈, 무엇을 내가 지불할 건지 대가로, 그 다음에 내가 달성하는 길,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이것을 4가지 원칙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빙이라는 내용과 똑같죠. 더 해빙책에 나온 내용과.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 박한길 회장님이
벤츠를 하도 타고 싶어가지고 맨날 벤츠를 꿈을 꿨더니 카니발 문을 닫는데 딱 소리가 아니고 쩍 소리가 나는 걸 어느 날 느꼈다고 그랬죠. 현실로 내가 이미 다 가졌다고 느끼는 것. 나의 꿈은 100%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책을 쓴 목사님이 그러셨죠. 나는 모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 이미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럼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진행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유호진 원장님 읽어보시겠어요? 인생을 싼 값에 파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이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 급료를 주겠지만 한번 급료가 결정되면 일생 그 급료를 참아야만 합니다. 가령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하여 고생을 배운다면 자립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어떤 부라도 부여해 줍니다. 예, 영국 최고의 시인 존 밀턴이 쓴 글입니다. 존 밀턴은 지금도 영국 사람한테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존 밀턴이 그 신라권이라는 거를 쓸 때 이 사람은 이미 그때 장님이 됐어요. 예, 이미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책을 어떻게 썼냐면 조카한테 구술을 시킨 겁니다. 자기는 입으로 얘기하고 조카가 그걸 매일 새벽에 받아 적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쓴 거죠. 예. 모든 것은 열렬한 소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의 아들이요,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힐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나폴레옹 힐은 그 청각장애 아들한테 늘 귀에다 대고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시련을 준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너는 언젠가 큰 쓰임이 있을 거다라는 이유를 그걸 끊임없이 자식한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발견한 게 뭐냐면 귀 밑에다가 대고 얘기한 걸 울림으로 아들이 듣는다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그걸 끊임없이 자식한테 동기부여를 합니다. 불행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아들한테 얘기하고요. 결국은 이 아들은요, 나중에 보청기 관련된 업무를 제안을 받고 그 회사의 직원이 돼서 아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슈만하이크라는 오페라 가수는 20년간 가수로 가난과 싸웠지만 결국은 위대한 가수가 됐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완성이 된 거고. 그래서 소망은 불가능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죠. 에드윈 C. 번즈가 누구냐면 에디슨의 동업자예요. 처음부터 동업자는 아니었고요. 기차 비용도 없이 기차표 살 돈이 없어서 기차를 훔쳐 타고 뉴저지로 갑니다. 에디슨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노숙자의 모습 그 자체로 에디슨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에디슨이 당신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당신하고 동업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에디슨이 들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왜? 노숙자가 와가지고 자기랑 동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요. 에디슨이 이 사람을 취업을 시키고 청소부로 일을 합니다. 연구소의 바닥 청소를 5년 동안이나 해요. 근데 에드윈 C. 번즈는요, 그 5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걸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1877년에 에디슨 연구소에서 이 추금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추금기를 판매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요. 영업을 대행한 회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장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이건 못 파는 아이템이야 라고. 그때 에드윈 C. 번즈가 자기가 팔겠다고 나섭니다. 내가 이걸 팔아보겠다. 그리고 대성공을 하죠. 이때 자기가 판매한 판매 수익금으로 이 에디슨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요. 그래서 에디슨의 동업자가 결국은 됩니다. 번즈의 소망은 단순한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초월적인 것이었어요. 이 계획이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것이요 최후의 길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소망을 단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후퇴하지 말고
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의 말이나 조언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에 제일 값싼 쓰레기가 남의 조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꿈을, 나의 목표를 신념으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신념은 아직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본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은 보는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의 세계는요, 신체가 신념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간혹 봅니다. 우리 과거에 정말 강한 팀이라고 하는 팀들하고 싸워서 이긴 적 많죠. 그건 신체로 해결이 안 돼요. 신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한계를 누가 지어줘요? 난 더 이상 이걸 못 가. 나는 기계 못해. 나는 못 팔아. 이거 누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드는 거다. 이걸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선수하고 올림픽에 참가의 의의를 들려는 선수하고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발리의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목사죠. 여성 관련된 편력이 좀 심했던 목사이기도 했고, 하지만 피부 색깔로서 평가받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결국은 이 마틴 루터 킹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꿈, 죽어도 좋다라는 꿈이 있어야지 이런 역사에 남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철강한 카네기의 후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찰스 수왑, 역사상 가장 큰 회사였죠.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초졸이었습니다. 초졸. 총섭으로 입사했고요. 왜 카네기가 초등학교 졸업한 이 찰스 수왑을 결국은 자기 회사의 카네기 철강의 사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이 사람을 나타낸 단어인데요. 한 가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끝마치고 와서 항상 물어봤답니다. 또 다른 업무가 없는지. 카네기가 퇴근하기 전에 단 한 번도 퇴근한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카네기가 한 얘기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1년에 수만 명이 쏟아지는데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은요, 카네기가 만드는 철강과 JP 모간의 부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찰스 수왑이 JP 모간한테 설득을 합니다. 카네기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당신이 카네기 철강을 인수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1시간 동안을 브리핑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50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 되는 거죠. 역사상 연봉 100만 불 이상을 받는 첫 번째 인물이 초등학교 졸업자가 된 겁니다. 결국 신념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신념은 어떻게 만드느냐? 끊임없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긍정적인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행복으로 인도되고요. 부정적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불행으로 인도된다. 간절한 소망이 반복된 자기 암식 속에 결국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강한 신념 만드는 법, 아까 말씀드렸죠. 그 4가지를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읽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 자기 암시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신념과 자기 암시의 특징은 뭐냐?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 진다. 내가 무리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못 이겨.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됩니다. 무한한 신념을 가진 것. 안중근 의사 어머니죠. 조 마리아. 뭐라고 그랬죠? 안중근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고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부는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너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일은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같은 혁이나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회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외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 세상에 나오느라. 네.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한테 항소하지 말고 죽으라고 하는 어머니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을까요? 그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일제 침략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였고 아들이 그런 침략자의 지도자를 죽인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이 보이죠. 예. 그 김영애 씨죠. 예. 50회가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목숨을 걸고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볼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리는 거죠, 원래? 아마 저기 소리 공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쉐어링 하시면서 왼쪽에 컴퓨터 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쉐어링 안 들려요. 혼자 듣고 계신 것 같아. 국장님,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김영애 씨의 이런 모습을 본 그 후배 연기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아마 평생 연기 생활을 하는 동안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김영애 씨가 연기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본인의 목숨을 걸고 지켜나간 거죠.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역사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위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대왕의 우리 세종대왕님의 신념은 어떤 신념이었을까요? 애민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 일반 회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최근까지도 세종대왕 때는 관노비가 출산을 하면은요 무조건 한 달 동안 일을 시키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 법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보면서 한글을 본인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망쳐가면서 만든 것이 한글인 거죠. 애민이라는 신념이 없었다면 절대 저런 위대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님 역사적으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네, 금신전석 상이유 10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남겼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본인의 마지막 전투에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본인의 신념을 지키신 분입니다. 이광효 수사 같은 게 싱가포르 수상인데 아시아적 민주주의로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싱가포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고요. 여긴 지금 천주교 신자들의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군들이 체포하러 오면 도망가지 않고 그 나무 솔가지를 꺾어서 가슴 앞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갔던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 천주교가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서 외국에 나가서 신부를 데려온 역사상 가장 유일한 나라가 된 거죠. 이런 신념들,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하는 분들이 모이면서 세상이 불가능이 없고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죠. 결국은 신념을 가진 자가 모든 승리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큰 그룹을 갖고 그 그룹을 리드하실 때 이런 성공의 8단계 부분에서 꿈과 목표에 관련된 부분을 단순히 꿈과 목표가 아니고 신념의 단계로 뛰어넘는 단계. 엔젤라 데코버스의 그릿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단순히 성적이 아닌 그 위에 다음 단계, 신념의 단계로 아이들이 공부의 의미를 넘기면 아이들은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내 파트너들한테 심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꿈과 목표의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뭘로 가야 된다고요? 뭘로 가요? 신념입니다. 신념. 신념의 단계로. 신념의 단계로 가려면 높은 단계로 올려야 돼요. 나의 꿈을. 단순히 지금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과 목표를 신념으로 간다는 말이 네. 그 꿈과 목표가 나에게 이루어질 부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런 목표가 달성됐을 때 주변에다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미리 꿈을 꾸는 거죠. 김구 선생이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나요? 그게 내 주변의 동료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죽어도 좋다라는 신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왜 김구 선생님이 죽을 줄 알면서 거기서 총을 쐈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죠.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를 높이 두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애터미 성공해서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으면이 아니고 지금 모든 우리가 가파라고 하죠. 가파라고 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이 성공하는데 그 성공이 국민들의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요. 아마존 세금도 안 내는 거 아시죠? 그 많은 돈을 버는데 세금도 안 내요. 회사를 설립해도 이미 부자인 동네에다 세우죠. 못 사는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같이 이미 슬럼화된 데다가 세워야지 그 도시가 일어나는데 이미 잘 사는 동네에 시애틀, 뉴욕 이런 데다가 회사를 세우잖아요. 사회적으로 전혀 기여하는 게 없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얘기예요. 이런 가파가 성공한다 한들. 근데 애터미는 어떠냐는 거죠. 애터미의 가치는 나눔입니다. 매출을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지난달에도 27억을 또 기부했죠. 우리나라에 단 한 개도 없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딘가 나눔을 하고 그 일에 내가 같이 함께 하는 거고 내가 큰 성공을 이뤄서 나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신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네가 사업하면 내가 성공할 텐데 라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우리의 꿈과 목표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게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의 신념을 다지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목숨 걸고 공부하게 하는 방법은요. 단순히 성적에다가 아이들한테 목표를 두면 안 되고 그 성적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룰 수 있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터치를 해줘야 아이들은 미친 듯이 공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그게 그릿이라는 책의 요지거든요. 자, 그럼 지금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 그 회사 소개, 오늘은 회사 소개 부분입니다. 예, 뭐 여기서 풀로 다 회사 소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한번 해오신 부분들을 한번 들어가면서 발표하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예, 우리 남매 대장으로서 오빠 유호진 원장님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해보실까요? 먼저 했는데요. 아, 그럼 당연히 반대로 해볼까요? 당연히 해야지 윤호진 씨. 예, 예. 안녕하십니까. 마포에 사업하고 있는 유호진입니다. 오늘은 애터미의 그 회사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애터미는 유통회사고요.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절대 제품,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모토로 하고 있고요. 같은 가격이면 품질을 좋게 하거나 또는 품질이 같으면 가격을 낮추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대중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제품을 우리는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몰려온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허브로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통 허브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 회장님 CEO의 마인드를 볼 필요가 있는데, CEO의 철학이 우리 지금 제품들을 이런 판매를 하는 것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인 매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네트워크 회사들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많은 분들이 소비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런 고퀄리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 철학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고 파트너나 모든 경영 전체의 관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격들을 가격을 저렴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회장님께 이제 여쭤봤더니, 이렇게 해야 회원들이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원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원료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독보적인 어떤 공정을 채택하시는데, 이러면서 이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시는 그 내면에는 박한길 회장님이 17년 동안 그 자동차 부품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다년간의 경험들을 쌓으셨고, 제조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품의 유통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기술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좋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유통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정선상략,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 정선상략이라는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투명한 경영으로 소비자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는 지금 애터미 쇼핑몰 이외에도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을 오픈을 해서, 우리가 보통 다른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제품들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15,000여 가지의 제품들이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 매주 그 아자픽이라든가 아자콕이라든가 이런 제품 올려놓고, 다른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가격들을 저렴하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자몰이라는 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애터미를 알리고, 또 우리의 소비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를 바꾸기 위한
이 회사의 또 CEO의 마인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통회사입니다. 네트워크라는 어떤 포장지를 쓴 유통회사고요. 우리가 어느 유통회사에 가서 물건을 제품을 구매를 해도 우리에게 캐시백이 된다거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데 반해서 애터미는 그런 우리에게 기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뭐 얘기하려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회사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 다른 네 챕터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자료거든요. 신빙성 있는 자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보단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 설명이나 설득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 오프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질문. 오프너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남자인데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오프너가 될까요? 돈 좀 버셨어요? 너 콜마 B&H 알아? 음. 이런 게 오프너가 되는 거예요. 콜마 B&H 한국 콜마랑 뭐 비슷해? 그러면 야, 요번에 이 회사 지금 주식이 완전히 따블이 됐어. 대단하지. 중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콜마가 우리나라 유통회사와 함께 전 세계 14국에 진출했다? 그래가지고 완전 대박 치고 있어. 와, 그래? 나도 주식 살까? 오늘은 내가 너한테 그 한국 콜마, 그 콜마 B&H에 관련돼서 좋은 사업 얘기가 있어서 너한테 그 얘기하러 왔어. 나 이번에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네 도움이 필요해. 그럼 상대방이 얘기를 들을 마음을 오픈시키는 거. 예, 왜? 사람의 모든 마음의 손잡이는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밖에선 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픈을 해야 돼. 똑똑똑똑. 그죠? 그래서 그 오프너를 반드시 앞에 쓰셔야 됩니다. 어떤 설명을 하든. 그걸 신중하게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주부라면 어떤 오프너가 좋을지, 직장인이라면 어떤 오프너가 좋을지. 아셨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호준 원장님 기본적으로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상대방의 마음을 오픈하고 시켜놓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선수, 제스가 강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토미 그 자료라든지 이게 잘 없어서 그냥 전반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혹시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뭐 각자마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과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세 가지를 보고 비즈니스를 선택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프로덕이고, 그리고 그 좋은 프로덕이든 그 프로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모여서 같이 하는 people, 그래서 세 가지 프로덕, 프로세스, 그리고 people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을 봤었을 때 보여야 될 것은 품질과 또 가격, 그리고 마켓이 있겠는데요. 품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어원 이렇게 마케팅으로 가다 보면 제품이 제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다른 광고 이런 것보다는 요즘은 프로스머가 돼서 내가 경험을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형식이 가장 오래 남기도 하고, 제품을 팔기 때문에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회사를 보면요, 제품이 안 좋을 수가 없다고 하죠. 나쁜 제품은 자동으로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면에서도 좋아야 되고, 가격 보면은요, 가격이 어떻게 좋아질까 보면은 일단 단가를 벌려면 발륨이 커야 되거든요, 회사 전체. 그래서 그 발륨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단체가 아니면 많은 발륨을 그것을 딜을 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그거를 같이 공동 구매식으로 했었을 때 내가 그 파라보다 멤버가 되면 같은 그 좋은 단가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 단계가 얼마큼 최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가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이 얼마큼 최소가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 또 마켓을 보면 이게 상향 비즈니스인가 하향 비즈니스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다 온라인이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컨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맞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줌으로써 그 회사에서 그 마케팅성을 지향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발빠르게 움직여주는가, 이제 그걸 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프로세스를 보면은 회사에서도 이런 좋은 제품, 그리고 가격도 월등하지만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자로서 비즈니스를 할 때 좋을까 보면은 프로브된 시스템 같은 걸 이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보면은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사업자로서 볼 수 있는데,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고객은 편리한 온라인 쇼핑,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냥 단순한 온라인 쇼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원스톱 쇼핑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고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고, 사업자로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좋은 걸 전달하고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끔 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피플에 대해서는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냥 돈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같이 꾸고, 또 아까 단순한 꿈을 넘어서 신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같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피플은 비즈니스라도 먼저 해본 사람들, 선배나 경험자들이 이끌어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 있어서 멘토링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이 좋은 제품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건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한다면, 본인이 이 비즈니스가 내가 진짜 전력을 투여해서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볼 비즈니스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애터미 소개를 하니까 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아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네. 아톰이 소개를 하기 전에 들은 네.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사업 설명 자료를 재승환 사장님한테 보내드린 게 몇 개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하신 부분은 약간 다큐멘터리였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일단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디테일한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연습하시면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세 분, 내나 남매분들은요, 워낙 자세도 좋으시고, 이 외모에서 느끼는 그 신뢰성, 그 다음에 이 말에서 오는 이 어떤 확신성, 이런 게 워낙 강하셔서 다 갖춰지셨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약간의 소프트웨어만 채워주시면 누구보다도 잘 하실 분들이에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 예. 우리 제리추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해서. 아닙니다. 네. 저도 슬라이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박한규 회장님, 그 사업 설명 하시는 거 보고 참 열정적이시구나. 정말 뛰어다니시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들, 또 간단하게 추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 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서 직장 잃었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보시면 주변에 직장 잃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파트타이머 분들은 또 시간도 많이 줄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지역만 봐도 텐트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또 렌트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직장 잃는 순간에 살고 있는 그 거주지마저도 옮기게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주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갖고 지금 이제까지 지내온 그런 일상생활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죠. 가족이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와이프 또 반려자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가족에게도 또 어떤 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의 그랬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측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고 있고요. 실업이라는 게 정말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늘 일하고 있는 그
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 잘하면 어떤 좋은 곳은요. 또 그렇게 하던 그런 직장뿐만이 아니라 이 이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제가 예,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선 참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본인의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러한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기차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내리고 그게 바로 플랫폼인데요. 그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도 예전에는 플랫폼 어떤 것을 구축을 하면 좀 괜찮은 사업이 될까를 고민을 해보시다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봤을 때 사실 폭삭 망했다는 그런 과거를 통해서 지금은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아톰이라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플랫폼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허브라는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허브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플랫폼만 있다면 우리가 그 소비자가 지나게 되죠. 플랫폼을 지나게 되면 우리의 주머니에서 점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이 새로운 구매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구매자들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죠. 한국 단어가 말이 잘 바로 안 떨어지네. 지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지금 구축하신 이 시스템은 아톰이라는 곳이에요. 이 플랫폼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35% 무려 35%가 그 구매자들에게 다시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란 것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돈이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고 또 함께 벌 수 있다면 모두가 함께 살고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정선상략,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 그래서 내가 먹어서 괜찮은 것들을 너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지 내 손자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회장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내 말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토로 이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셨는데요. 지금 이제 가격은 당연히 저렴하나 제품의 그런 성능 말고 뭐라 그러죠? 제품의 퀄리티. 품질. 퀄리티 영어로 해도 되는 거. 품질은 높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이 된다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본인에게 파는 거죠. 누군가 내가 어디 가서 뭘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서 이야기 전하다 보니 너도 너한테 한번 팔아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매자가 되다 보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허브라는 것이 구축이 되고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허브가 많이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다 같이 어렵네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원서브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맨날 늘상 다니던 직장에 내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에 다니고 나는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오고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은 정말 변해가고 있는데 그죠?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돼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직장을 잃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맞춰 변화하지 않고 새로운 곳을 알아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도태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선상략 이것을 모토로 한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제리추 사장님 하는 그 애터미 할래요, 저. 아, 제리추 사장님, 오늘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100점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준비가, 저렇게, 이 모든 실력은요, 준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확신도 어디서 나오냐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걸 정확히,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하신 거예요. 발표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준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가 모여서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게 이제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건데 너무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제리추 사장님 다시 한번 박수.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분 다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저희 한 두 사람 가지 쉽지 제가 않게 다시 너무 한번 티났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오프너를 생각하세요. 오프너 없으면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그 오프너는 상대방의 문을 요만큼 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프레임 설정을 잘못하면요. 상대방은 그 문 절대 안 열어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오프너를 뭘로 할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뭔지. 다 달라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오프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땐 피부에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야 정말 피부에 끝내주는 제품이 나왔더라. 애터미 요번에 요번 달인가요? 다음 달에 저거 나오죠. 그 디바이스 나와요. 저 피부 관리 디바이스 나옵니다. 앰플 4가지를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 얼굴이 오프너가 될 수도 있어요. 야, 너 도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데 얼굴이 왜 그래? 궁금해? 예. 얘기의 포인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프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너를 너무 차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내가 그 오프너를 찾는 것. 그것이 미팅의 준비예요. 뭐 그냥 회사가 뭐 데이터가 어쩌고 이거보다 그 오프너만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이 정도의 언어 능력이면 그 오프너만 잘 준비되면 누구든 설득시킬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짤막하게 오늘 미팅 소감 각자 1분 안에 스피치하고 오늘 미팅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오늘 이렇게 파트너들 진행하시는 거 지켜보신 우리 김호동 국장님부터. 네, 발리에서 사업하고 있는 애터미의 천하장사 김호동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라인 미팅에 잠깐 있었는데요. 초보자 사업 설명 있었죠. 스폰서 입장과 파트너 입장에서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의 멘토링, 아까 이제 멘토가 정확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멘토링이 될 수 있는 파트너들을 한 가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홍 국장님한테 전에 한번 문자로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하면서 꿈꾸던 그림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요. 이런 줌 사업이 아니라 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런 우리 유원장을 통해서 제스 강사님, 우리 제리추 사장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공간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예, 그렸고 이분들의 어떤 스피커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릴 적부터 이제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예,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시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이 사업 저번 주 2회차를 들으면서 예, 절실히 제 판단과 생각이 점점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김호동 국장님 그 스폰서로서 발리에서 더 열심히 사업하시면서 앞서가시는 모습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또 그러면 다음 자발적으로 누가 먼저 1분 스피치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신념이라고 아까 제가 신념이라는 거에 대해 여쭤봤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 마음 들어지는 생각이 신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념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는데 늘 꿈이 흔들리기도 하고 목표가 바뀌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나에게 신념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침에 좀 일어나면서 좀 이렇게 뭐 물론 미팅이니까 또 이게 어떤 그 좀 기계적인 어떤 그런 미팅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그 신념에 대한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오늘부터 신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겠다. 꿈 목표 설정할 때 제가 신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내가 무슨 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꾸고 있는지 부분을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생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미팅을 참석하고 있는데 좀 오빠로서 조금 더 준비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하던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스강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오빠 좀 준비 좀 했어? 그래서 뭐 준비 2년을 했는데 내가 뭐 또 준비를 해. 그냥 있는 거 막상 마이크 앞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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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리치 사장님. 네. 언니 안 계시니까 셋째 가겠습니다. 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예. 꼬맹이들 집에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부딪히고 예. 그래서 사실 좀 너무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숙제를 안 하니까 정말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못해도 준비를 못해도 혼나야지 성장한다. 부딪히자. 그래서 이제 들어왔고요. 정말 뻔뻔하게 들어왔는데 그 국장님 이 네네. 하시는 이 트레이닝이 있다는 걸 까먹고 무조건 이게 숙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는 말 되게 안 좋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숙제를 준비를 하려고 막 영상을 듣고 아이들이 막 전화 울리고 하는데도 막 영상을 막 봤다 안 봤다 하면서도 그거를 만약에 숙제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볼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아토미를 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됐고 또 회장님의 그런 모토, 회장님의 어떠한 이 회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목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신념을 알 수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그 언니가 저를 원숭이라고 가끔 부를 정도로 이렇게 좀 이 동영상 그러면 딱 이걸 주시면 똑같이 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네 아마 더 뭔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슴에서 우러나오고 회장님처럼 정말 뛰지는 않으신데 뛰고 있는 듯한 그 열정으로 해야지만 상대방에게 좀 더 전달이 잘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제가 잘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혹시 요거다 하는 게 있으시면 예. 저는 추천할 만한 영상이 있으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예. 네, 제스강 사장님. 저야말로 너무 오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기 중으로 들어왔다는 걸 제가 여기 들어오거든요. 이메일 딱 받고 나서 엄청 놀라가지고 지금 막 들어온 거였었어요. 미리 안 들어왔으면 나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리마인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좀 보고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일단은 오프닝이 좀 강하자라고 해서 이 아토미를 정확히 얘기하기 전에 왜 이 비즈니스에만 하는가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았고요. 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완벽한 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노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아름다웠을 때 결과도 아름다운 거거든요. 사실 중국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신념이라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정확히? 한자로? 사람인변의 말씀언이죠. 네. 사람의 말이에요. 그 신념의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혀의 모양이에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느 쪽으로? 심장 쪽으로. 마음심이죠. 사람의 말이 내 혀와 심장 속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 한자의 정확한 뜻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내가 믿는 걸 되새기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신념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아까 우리 유호진 원장님 내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설정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늘 미팅은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한 주를 위해서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화이팅! 구호 한번 외칠까요? 우리 구호? 우리 유호진 원장님이 외쳐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구호. 참자, 네, 품자, 네, 사랑하자, 네. 알자, 알자. 아니죠. 네, 우리 저 김호동 국장님 해주세요. 예,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 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참자, 품자, 사랑하자. 화이팅. 화이팅!